자동차 업계에서 새해 첫 업무는 보통 신년회로 시작되죠. 현대차그룹도 오늘 신년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남의 회사 시무식하는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차를 좋아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 신년회는 꽤 살펴볼 만합니다. 왜냐면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 전 직원에게 던지는 올해의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게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올해 우리는 여기에 돈을 쏟아붓겠다, 이런 차를 만들겠다라는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도자료에 나온 정의선 회장의 멘트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2026년 현대차그룹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신기술과 신차가 올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먼저 2025년은 전례 없는 수준의 경영 환경 변화를 겪은 한 해였다라고 말하면서 서두를 열었는데요. 이렇게 말할만 했던 것이 작년 한 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정말 어려웠던 한 해였기 때문이죠. 1년 내내 관세가 오르락 내리락 25%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 지난달에 관세 15%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행이죠. 아닌가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한미 FTA 체결국이고 없던 관세가 15%가 새로 생긴 거기는 한데, 그럼에도 관세가 마치 자연재해처럼 이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은 이례적인 통상 환경에서도 자동차 산업을 위해 노력해주신 한국 정부와 어려운 경영 환경 하에서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신 고객분들께도 특별한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어요. 2026년은 그동안 현대차가 우려하던 위기 요인들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경영 환경과 수익성은 악화되고 경쟁사의 글로벌 시장 침투는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 중국차 업체들을 에둘러 표현한 것 같죠. 이제는 BYD도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넘어서 1위를 달성하고 영국도 지난 11월 판매량을 보면 신차의 무려 13%가 중국산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중국 시장 안에서만 주로 판매가 되던 중국 브랜드들이 유럽, 호주, 동남아 등등 글로벌 시장으로 침투하다 보니까 현대차의 경쟁 환경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 같습니다. 또 현대차 보도자료를 보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건 러시아에서의 상황을 말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현지 공장 생산을 중단하면서 2년 전에 러시아 공장을 단돈 1만 루블, 우리 돈으로 14만 원의 러시아 업체에 넘겼습니다. 대신 2년 안에 전쟁 끝나면 우리가 다시 공장을 사올 수 있게 해줘 라는 바이백 옵션을 걸었죠. 그 약속된 2년 만기 시점이 바로 이번 달 2026년 1월입니다. 2년 정도 있으면 전쟁이 끊을 줄 알았는데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고 제재도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바이백 옵션이 만료되면 러시아 공장을 그냥 진짜로 만 루블에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우려를 특정 지역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현대차의 공식 신년회 자료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상황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 정의선 회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선 고객 관점의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제품에는 고객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제품의 기획이나 개발 과정에서 타협은 없었는지, 우리가 자부하는 품질에 대해 고객 앞에 떳떳한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개선해 나간다면 현대차그룹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속되던 ICCU 관련 문제 같은 것들, 물론 리콜 대상 차량의 보증 기간을 기존 10년 16만 킬로미터에서 15년 40만 킬로미터까지 늘린다고 발표했고, 또 이전에 자비로 수리를 진행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급도 해준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멈춰서는 위험한 일이 거듭되고 있죠. 이런 품질 문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리더들은 숫자와 자료만 보는데 머물지 말고 모니터 앞을 벗어나 현장을 방문하고 사람을 통해 상황의 본질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르고 명확한 의사소통,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민첩한 의사결정이다. 과감하게 방식을 바꾸고 틀을 깨며 일할 때 비로소 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기아 EV5 때 국내 소비자들이 실망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중국에서 시작 가격이 3천만 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4,855만 원으로 출시했던 일, 많은 소비자분들이 실망했었죠. 물론 중국 모델과는 시작 트림 옵션이 다르고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은 또 글로벌 사용이다 보니까 안전 옵션도 추가되고, 기존에 출시된 EV3나 EV4와의 가격 포지셔닝을 맞추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두루두루 생각하다 보니까 4,855만 원이라는 가격을 붙이고 나오게 됐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중국 모델에 있던 지능형 헤드램프, 냉장고, 트렁크 접이식 테이블, 1열 레그 서포트, 이런 옵션들은 다 사라졌는데 가격은 그냥 더 비싸게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되지
되지 않고 기아가 아직도 예전에 가격표를 정하던 관습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정의선 회장의 말대로 과감하게 방식을 바꾸고 틀을 깨며 일을 했다면 EV5는 혁신적인 차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테슬라 모델 Y가 틀을 깨고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하하면서 소비자들을 놀라게 하고 지금 스타필드에 사람들 줄 서게 만들고 그런 실질적인 혁신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올해는 정의선 회장의 말대로 현대기아가 틀을 깬 혁신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무엇보다 정의선 회장은 현재 자동차 시장이 거대한 산업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 AI 소프트웨어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동차 시장만 보더라도 제품의 핵심 경쟁력이 AI 능력에 의해 판가름 나는 시대가 되었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이미 수백조 원 단위의 투자로 이 영역에서 우위를 선점해온 데에 비해 우리가 확보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냉정하게 현대차 그룹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일단 테슬라 FSD와 포티투닷 아트리아 AI의 차이가 떠오릅니다. FSD는 작년 말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벌써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100만 킬로미터 실도로 주행을 성공했고 그동안 저희 유튜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체험 영상을 올리면서 FSD가 얼마나 복잡한 환경에서도 구동이 가능한지 사람도 못할 환경에서 잘 작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보고 있는데 포티투닷의 아트리아 AI는 이제 막 판교 주변의 한적한 도로를 테스트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거 이 둘을 놓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정의선 회장의 말대로 현대차 그룹이 확보한 역량이 아직 충분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앞으로 분명히 더 나아질 거예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더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겠죠. 또 그룹 차원에서 포티투닷의 송창현 전 사장이 사임하고 이렇게 사내 분위기가 뒤숭숭할 때 우리가 너네를 믿고 있어! 하던 거 계속 열심히 개발해!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메시지도 중요할 텐데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의선 회장이 직접 포티투닷을 방문해서 아이오닉6 자율주행 테스트카를 시승해보면서 임직원 경례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아트리아 AI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정의선 회장은 우리는 물리적, 이 피지컬 제품의 설계와 제조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더 큰 미래를 보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과감한 협력으로 생태계를 넓혀 나간다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동차 플랫폼이라든지 차체 내구성, 조립 품질 이런 것들은 다른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현대차의 절대 우위 영역이라는 거고요. 또 이번에 새로 공개한 모베드 같은 로봇이라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스팟 이런 로봇들까지 다양한 하드웨어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이죠. 여기에 이제 AI 소프트웨어만 잘 갖추면 피지컬 AI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지컬 AI라는 건 인공지능이 디지털 공간을 넘어서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걸 말해요. 기존의 생성형 AI가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 영상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다루는 거였다면 이제 피지컬 AI는 중력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로봇이나 기계가 실제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행동하도록 확장된 형태입니다. 자율주행도 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로봇이 물건을 짚거나 장애물을 피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학습하고 수행하는 거죠. 아무튼 현대차는 이렇게 차부터 로봇까지 모든 하드웨어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경쟁력만 갖추면 피지컬 AI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건가? 정의선 회장이 말한 다양한 파트너들과 과감한 협력이라는 게 혹시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무조건 AI 역량은 내재화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정의선 회장은 AI 역량을 내재화하지 못한 기업은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 라면서 AI 기술 내재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요. AI를 단순한 도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업 진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현대차 그룹이 다가올 미래에도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유일한 길은 AI를 외부에서 빌려온 기술이 아닌 조직 내부의 생명력으로 받아들이고 체화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자율주행 이렇게 할 거면 그냥 테슬라 FSD를 라이선싱해서 써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성능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순간 현대차는 테슬라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기계를 만드는 하청업체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구글 안드로이드를 쓰지만 독자 OS를 포기하면서 소프트웨어 주도권을 잃은 것과 비슷한 상황을 자동차에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에서는 차를 팔아도 소프트웨어 구동력, 이 수익의 대부분은 테슬라가 가져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표현한 거죠.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자산은 주행 데이터인데 만약에 여기서 FSD를 도입한다면 현대차 운전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모든 데이터는 테슬라 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대차는 고객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게 되죠. 비록 지금은 42 느리더라도 자체 개발을 해야 데이터가 내부에 쌓이고 그 데이터를 먹고 AI가 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의선 회장이 말한 기업 진화의 원동력이 바로 요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앞서 말한 과감한 파트너십은 뭘 뜻하는 걸까요? 이건 완제품을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초 체력을 보강하기 위한 협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성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체를 사서 남의 것으로 갈아 끼우지는 않되 현대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훈련할 때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와 협력을 해서 블랙웰도 공급받고 시스템 온칩도 공급받고 등등을 하겠다는 거예요. 밀키트를 사오겠다는 게 아니라 재료만 사와서 요리는 직접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현대차라는 식당이 계속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대차 그룹의 신년회 그리고 정의선 회장의 신년사를 보고 말씀드려봤는데요. 원래 보통의 신년사라고 하면 약간은 화려하게 이 비전 선포를 하면서 우리 회사는 이제 이렇게 갑시다! 라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 정의선 회장의 신년사는 달랐습니다. 생존을 위한 솔직한 고백으로 들렸고요. 또 마지막 승부수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우리 실력 냉정하게 부족하다! 글로벌 3위씩이나 되는 기업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인정한 점, 그리고 당장 편한 길인 남의 기술에 기대지 않고 가시밭길이더라도 우리만의 소프트웨어 주권을 지키겠다는 그 결단만큼은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건 그 결과물이겠죠. 정의선 회장이 약속한 타협 없는 품질, 그리고 고객을 위한 혁신, AI 소프트웨어 내재화, 앞으로의 신차들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